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두 가이드님이 주목하고 있는 히든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 정보의 큐돈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훈 가이드님이 가져오신 히든 유망주부터 함께 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제가 가져온 히든 유망주는 조금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조금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많이 소외가 됐었죠. 풍력 관련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 풍력 관련 종목을 가져왔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어떤 풍력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은 매년 2천억씩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한 1조 5천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올해 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히든 유망주 투자 포인트를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가장 우리가 종목을 실적을 추정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매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보시면은 유럽의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어떤 유럽 풍력 신규 시설 성장률이 연평균 22%로 계속 성장하는 추세인데 이 기업이 유럽과 미국의 그만큼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한 6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보율이 한 4,30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부채 비율은 어차피 시설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0% 조금 미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은 전력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원전과 함께 풍력 이 부분도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쭈쭈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쭈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는데요. 혹시 트럼프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당선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된다 그러면은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미국의 IRA의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 갈아엎어버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풍력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기업들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약간 조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그거는 되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에 몇 %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적어도 한 5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안에 50%를 예상하신다는 이 히든 유망주 힌트판 보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가이드님이 가져오신 히든 유망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시총 4,300억 원 정도의 코스피 중견 기업입니다. 시총 순위는 300대 후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요 사업 분야는 이 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PCB 그리고 반도체 제품 매출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했지만 올해부터 온 디바이스 AI 기기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 PCB 매출의 증가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면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손꼽고 있는 이 CXL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관련 제품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한번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이 관련주로 시장에 부각이 될 때 또 하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자회사와 그리고 손자 회사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약 1%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를 따져보자면 약 9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는데 향후에 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다면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 기업에 대한 호재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자세하게 브리핑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유망주인 만큼 정말 꽁꽁 싸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히든 유망주 단기, 장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수익률 얼마까지 예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제가 이 실적이 이 기업이 예전만큼 나온다고 좀 가정을 했을 때 900억 원 정도 순이익을 잡게 된다면 계산을 해보면 많이도 아니고 퍼 10배 정도로 계산을 하면 시가총액이 약 9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1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겸손하게 3개월 정도 해서 한 30%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 하반기에 업황이 돌아서고 그리고 지금 새로 집중하고 있는 이 반도체 패키징 쪽이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좀 더 한 번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100%까지 예상을 할 수 있고 제자리까지 조금 못 미친다면 30% 정도를 예상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 말씀드리지만 있을까요? 겸손하게 3개월에 30%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도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히든 유망주에 대한 힌트까지 다 봤습니다. 이 히든 유망주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테크 정보 앱인 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가이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정훈 가이드님. 네, 물론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이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들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연간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주느냐. 물론 2분기, 3분기 갈수록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조금 양호하게 나오는 종목들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패턴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 가이드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3월 달을 돌이켜보면 지수는 좀 올랐지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좀 대응이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4월도 아직 경제 지표 등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시작되면서 주가 변동성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달도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한번 보실 때 좋은 종목인지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그 종목이 좋은 가격대,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하겠고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3가지 원칙을 지킨 종목은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히든 유망주 말고 그런 종목, 원칙을 지킨 종목이 있을까요? 네, 커뮤니티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정은 가이드님께 여쭤봐야죠. 그 3가지 원칙을 지킨 좋은 종목이 혹시 히든 유망주 말고도 또 있을까요? 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반도체 관련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영업 전략을 다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브리핑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정훈, 김도현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가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